박희락 교수입니다. 지난번에는 방위분담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 일본과의 비교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위분담에 관한 논란이 있을 때마다 일부 인사들은 일본이 총액을 많이 지불하는 것은 맞지만 GDP나 미군 1인당 분담 비율을 계산할 경우 일본이 한국보다 작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미국과의 동맹에서 방위 분담이 갖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서 인식하면서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미국을 지혜롭게 관리해왔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적은 겁니다. 일본의 지도자들은 방위 분담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하고 실무자들은 드러나지 않게 그 부담을 약화시켜왔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지도자들은 또는 국민들까지도 방위 분담을 적게 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액수를 깎는 노력해왔고 따라서 미국과 불협화음이 상당 부분 발생해온 겁니다. 일본의 지혜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에 대한 방위 분담을 가장 먼저 실시한 국가는 서독입니다. 서독은 패전국으로서 서베를린에 주둔한 영국, 프랑스, 미국의 군대에 대한 주둔 경비를 지원했습니다. 한때는 서독 국방비의 20%에 해당될 정도로 그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불평하지 않고 분담을 했습니다. 다만 독일은 통일이 되었고 통일된 후에는 나토의 일원으로서 나토 분담금의 일부만 담당합니다. 나토 분담금의 경우 2018년을 예를 들면 2019년을 예를 들면 독일이 14%, 영국과 프랑스가 각각 10% 정도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독일처럼 주둔하는 미군의 경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최초에는 미군 지휘협정, 즉 소파라고 말합니다. 소파에 근거해서 토지와 시설을 제공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1970년대부터 미국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서 지원협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내용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했기 때문에 특별협정, 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를 맺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원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방위 분담은 계속적으로 증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떤 항목별로 수용 이사와 필요성을 먼저 검토한 다음에 그것을 결정하는 방식을 적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방위 분담이 액수가 고정되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실무자들은 미군이 고용하는 일본 고용인의 상한선, 고용인 숫자의 상한선을 미군과 합의함으로써 미군이 일방적으로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으로 표시내지 않으면서도 실무자들이 국익 차원에서 방위 분담 액수를 통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접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이 분담하는 금액은 대체적으로 한국의 4배 내지 7배에 해당됩니다. 2018년의 경우 오키나와 주민들의 요구 수용과 기지 이전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까지 합치면 전체적으로 한 6천억 엔, 한국 돈으로 7조 7천억 엔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항목이 다양하고 달라서 한일 간의 직접적인 방위 분담 비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4배 또는 7배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GDP 대비로 보나 또는 미군 1인당 지원 비용의 액수로 보나 일본이 한국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방위청 이외에도 다른 부서에서 매년 한 4,4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군의 주둔을 위해서 비용을 가장 많이 지불하는 국가는 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더욱 상세하게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총액입니다. 일부에서는 한국의 방위 분담 비율이 일본의 88%에 해당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방위 분담 협상의 대상이 아닌 토지 제공에 따른 비용도 전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에 대한 방위 분담 경우 일본은 197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한국은 1991년부터 시작했죠. 따라서 누적액은 당연히 일본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군은 주둔 비용의 그 지원 비율을 한국은 50%, 일본은 75%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한 미군이 28,500명 정도, 주일 미군은 54,000명, 5만 명 이상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고 따라서 일본이 더욱 많은 금액을 제공한다는 말은 맞다고 봅니다. 일본의 방위 백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이 그 미군을 제공하고 있는 그 항목 중에서 한국의 방위 분담과 유사한 항목을 제가 비교를 해 봤을 경우 일본은 2018년의 경우 3,884억 엔, 11원으로 환산할 경우에 4조 2,724억 원 정도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한국의 분담액이 1조 389억 원이니까 이것과 비교를 하면 약 4.1배가 되고 2018년 당시로 비교를 하면 약 4.6배가 됩니다. 일본의 국내 총생산이 한국의 3배 정도이고 주일 미군 규모가 1.9배라면 경제 규모나 미군의 숫자를 고려하더라도 한국은 일본에 비해서 적게 분담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 교육 콘서트에서 본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생활 사투리라면서 이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그 사투리를 비교하는 건데요. 최근 본 것은 그 어떤 여자하고 하룻밤 이제 자고 싶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할 때 최초의 전라도는 이제 한 잔 더 해, 이게 첫 번째라고 합니다. 여자가 조금 이제 더 부정적으로 이제 반응을 보이면 딱 한 잔만 더 해, 이렇게 이제 좀 더 이제 은하게 이렇게 권유한다고 합니다.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첫 번째는 네 오빠 믿지?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조금 이제 여자가 응하지 않으면 손만 잡고 잘게, 이렇게. 충청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머뭇거리다가 어쨌든 간단하게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자가 응하지 않으면 한참 더욱더 이제 이렇게 수줍어하는 표정을 짓다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좀 웃었는데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방위 분담으로 계상하지 않는 토지 등의 간접 비용을 산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경우 2017년 기준으로 토지가 1,641억 엔, 보조금이 382억 엔으로서 합계 2,023억 엔, 약 2조 2,530억 원에 해당됩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9,589억 원이라서 일본이 제공하는 것이 2.3배가 많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동맹국으로서 공통의 동맹국으로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판단한다고 본다면 미국이 평가하고 있는 50%, 75%의 한일 분담 비율이 맞다고 봐야 되고, 그렇다면 일본이 더욱 많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일본이 방위 분담 제공하는 데는 그 태도와 방식이 한국과 매우 다릅니다. 일본은 우선 미군의 주둔 비용을 어느 정도 분담해 줘야 된다는 생각 하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미군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 지원을 위해서 가능한 규정을 찾거나 규정이 없으면 만들었어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는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있고 협상이 진행되어도 조용히 종료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지원해주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액수를 조정하고자 노력을 했기 때문에 방위 분담 협상할 때마다 한미 관계가 홍역을 치르곤 했습니다. 또한 방위 분담 협상 방식에 있어서도 한국은 매년 총액을 협상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항목별로 협상해서 지원이 타당하면 지원해주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출장비의 경우를 예를 들면 한국은 출장 일수를 계산해서 일괄적인 비용을 제공하는 데 반해서 일본은 출장 가서 활동한 내역에 맞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이러한 총액 방식을 선정한 것은 그것이 적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액수를 사이에 두고 밀고 당기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항목별로 실무자들이 충분히 협의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하고 그것이 모여서 총액을 결정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지원의 합리성이 높아지고 사용 내역을 일본 정부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한국에 비해서 GDP나 국방비 규모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미일 동맹을 공고하게 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이고 그 정도로 지출하더라도 미일 동맹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미군을 최대로 활용한다면 국익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은 방위 분담 예산을 일본 정부가 직접 집행함으로써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일본인 고용원의 고용 조건 등도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책임을 지고 방위 분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국민에 대한 설득이나 설명도 일본 정부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군이 요구하는 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사용 내역은 일본이 장악하는 방식으로서 정부가 그 정도의 책임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국민들을 설득을 하고 국민들이 반대하더라도 필요한 조치는 해나간다는 자세가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경우를 참고해 볼 때 한국은 무조건 방위 분담을 하지 않겠다거나 적게 하겠다는 유화적인 인식에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방위 분담은 일반적인 희생이 아니라 미군을 활용하는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위 분담을 하면서 미군을 활용한다면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용병을 사용한다고도 할 정도로 오히려 자존심이 보장되는 일입니다. 자주를 강조할수록 오히려 방위 분담에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보다 더욱 현명하게, 더욱 협조적으로 미국과 방위 분담을 해결하는 것이 그 길의 한 방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은 저개발국이었던 시대의 생각에서 벗어나 동맹국이 우리를 지원한다면 우리도 어느 정도 지원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호혜성을 보장하는 것이고 자주적이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G20에 들어갈 정도로 경제력과 국력이 성장했으면 이제는 지원 태도도 그에 맞도록 성숙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길을 하고자 한다면 일본보다 더욱 현명하게 미국과의 방위 분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